2025년 3월 22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ETC부터 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계속 잘 나와주고 있고요. 흑자폭 증가. 이건 나중에 이제 SM 쪽 정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은 하고 있죠. 그냥 봐서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요 정도 아래 위아래 이렇게 박스권으로 반복 중입니다. 그리고 셀로메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관리 종목 때문에 빠졌는데 요거는 뭐 또 돈을 추가한다 해가지고 약간 반등 나온 상태인데 크게 오르진 못할 겁니다. 여기 바닥권에서 또 주사 먹을 공간이 있어서 여기 이제 1년 정도 대충 봐야 되는데 작업을 좀 해가지고 평단 낮춘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상패 확률 높아진 겁니다. 전에 한번 해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FSN이 최대 실적, 여기 이제 광고 쪽이죠. 여기 그렇고 그 다음에 HMM 선박용 3D 프린팅 실증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 얘는 약간 못 미치지만 어쨌든 이렇게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MRO 여기도 프린팅 기술 동시에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동시에 뭔가 그 국책 사업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선박용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게 잘 되면 나중에는 제작을 금방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재료가 중요한데 얼마나 단단하냐. 지금 다 철강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겉은 철강으로 하고 내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블럭 형식으로, 지금도 블럭 형식인데 약간 더 좀 다른 방식의 블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HD 현대중공업 MRO 요거 똑같은 거고요. 현아오션 컨테이너선 6척 체결했고 뭐 작년보단 좀 적게 나오는 건데 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휠라홀딩스가 자사주 매입회로 잠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6만 원 이상 올라왔죠. 이거 올라오니까 또 뭐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낮을 때 사고 올라가면 좀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로메드가 아까 얘기했던 유동성 확보, 그 다음에 한화가 호스탈사의 지분이 호주에 있는 건데 잘 안 됐다가 다시 하는 거라서 9.9% 인수를 했고요.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여기에 이제 진심이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이름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요래저래 그냥 듣다 보니까 한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기요가 여기 뭐 랜더스 이게 뭐 야구장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쪽에 입점 포장 서비스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매출에 그냥 이런 거 있다. 지금 키스트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차승원, 김희애, 차승원 씨는 YG 플러스에서 넘어온 사람이고요. YG 쪽에서. 그다음에 김희애 씨는 어디서 그 소속사가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영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우 쪽은 돈이 잘 안 돼요. 많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부대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뭘 안 해도 매니저들이 또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배우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굵직굵직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연식 있고 한 8대2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명예직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날 여기가 3월에 출시 여기 통합결제 이게 이제 코인이랑 이런 것도 잠깐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가 있는데 여기도 때 되면 한번 갈 것 같긴 해요. 대한전산 쪽에서 남아공대사가 사업 확대 논의를 했다고 하고, 그린로지스가 한번 착 튀었는데 좀 팔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 GS 리테일에서 사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 나 처음이니까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죠. 바닥권에서 아주 살짝 튀어 올라왔는데 그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다날 계열사가 싱가포르에 이쪽에 전략적 투자 여기 그래도 뭔가 하고 있어요. 계속 잘 터지면 나중에 크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쪽 비축을 확대, 구리니까 전선 쪽이고 니켈, 코발트 요거는 전자 2차 전지 쪽이죠.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 금지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홍콩까지는 가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법원에서 나온 내용으로 하면 이게 가능하면 앞으로 엔터사가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명의 가수를 키워서 유명하게 만들어놨는데 나 이제 유명해졌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너네랑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얘네들이 그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얘네들보다 그 옆에서 조종하는 그 부모들과 그다음에 뭐 매니저들부터 해가지고 원래 돈이 붙으면 옆에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라던가 아무 지식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잘 넘어갑니다. 뭐 안타깝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이제 선을 넘었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그냥 공연하면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뱉어내는 돈 빼고 뭐 어쨌든 인기는 있거든요. 보면 인기는 있어요. 뭐 멤버들 개개별로 빼면 좀 점점 떨어지겠지만 안타깝죠. 뭐 그중에 몇 명은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좀 생활고 생길 수도 있고요. 몇 명은 그래도 밥 먹고 살거나 또 왜냐하면 또 재벌들 중에 뭐 해외 중국이라던가 뭐 싱가포르 재벌들 중에서 뭐 결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잘 개인적으로는 뭐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사는 거는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산업적으로 봤을 땐 매우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는 볼 게 없죠. 네, STX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이래요. 예, 볼 게 없겠지만 그나마 좀 중국 쪽에서 니켈 쪽 전략적으로 비추한다. 중국에서 뭔가를 더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쪽 그다음 전기차 쪽 캐즘 이게 지금 살 사람은 다 샀고 이제 더 사야 되는데 이제 충전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게 트럼프도 됐고 해서 약간 늘어나지 않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의견 거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단기로 좋지는 않겠으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 살아남으면 그쪽도 크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여기도 적정 나왔습니다. 적정 나왔는데 매우 안 좋은 상태고요. 유중 한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린로지스는 쳤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한번 탁 쳐줬습니다. 10,000원 근처까지 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마린엔진 뭐 없죠. 1,000억 수주가 현대 미품 물량이더라고요. 현대에서 들어온 거. 그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내년부터 현대 미품 물량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 수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하고 있겠지만 한 2년 정도 보통 걸리더라고요. 엔진 쪽 보면 2년, 3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시작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전투함인가요? 그 군수함 같은 건데 단독 선정인데 딜레이 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아마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좀 딜레이가 됐다는 점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현대 같은 경우는 조르다 말았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돈이 잘 안 됩니다. 진짜로 얼마 안 남아요. 그 MRO처럼 오히 LNG 이런 게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쪽을 하면 되지만 이런 것도 계속 MRO나 이런 거는 이제 꾸준히 나중에 그 수주가 줄어들었을 때 먼저 먹고 사는 먹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마린엔진은 역시 또 3만원 정도 마의 구간이죠. 여기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진짜 재수없으면. 근데 이 정도면 좀 사서 3만원까지는 거의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공매도 이슈 이제 재개되잖아요. 3월달 말까지 되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요때 이제 관세 이슈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민간국가 요거는 뭐 현재 결과 나와야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인용이 나와야지 안 되면은 민간국가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핵 무장 이런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기술도 빼오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쪽은 크게 문제 없겠으나 여기도 이제 핵 SMR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핵 잠수함 같은 것도 HD 계열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캔슬 될 수 있다. 이런 좀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계열사적인 부분에서 같이 엮여갈 테니까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매도 이슈 여기가 공매도가 누를 텐데 지금 정도면 공매도가 누르면 튀어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시세 한번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딱 주고 공매도 때 누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엔진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수주 되는 것도 받아야 되고, 한국에서 한 것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도 아마 이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쪽 어쨌든 뭐 캐파를 뭐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유증을 해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조선에도 포함되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여기서 그 조선 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현대는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상법 개정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죠. SDI도 그렇고 뭐 투자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돈을 좀 잘 벌고 돈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점. 근데 현대도 현대 마린 엔진이 분명히 지금 부채도 많이 줄어들고 했겠지만 유증을 때려버릴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대가 그렇게 살 때도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한번 튄 다음에 조정 좀 심하게 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게 이슈가 좋았으면 매각 이슈 이럴 때 그냥 이미 3만 이상 뚫었을 텐데 꼬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괜찮다. 네,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같이 좀 장투했던 거 좀 일부 좀 정리하고 매도 매수하면서 좀 컨트롤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HMM 좀 내려왔죠. 좀 더 내려오면 사볼 만합니다. 이 정도는 좀 그렇고 단기로 좀 올랐다 내려오는 건데, 뭐 여기는 특별히 매각 이슈 나올 때까지 할 얘기가 딱히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니슨 여기 이제 적정 나왔습니다. 적정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불안한 게,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그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 예상치 그거 보면서 상패는 안 나올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약간의 조금 그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좀 지켜봤죠. 사실 정리는 안 했지만 아마도 확신이 한 60, 70 이상이었으면 한 절반은 정리했을 텐데 일단 좀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지켜봤지만 다행히 좀 잘 나와가지고 적정 떴다. 이제는 지켜봐야 될 건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보시면 됩니다. 주봉 월봉을 보세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빠지면 한 요 정도 아래? 요 정도 아래면, 요 정도 아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아래 내려오면은 매수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대선 토론 기간에도 아마 나올 텐데 기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총 들고 국회 갔는데 그게 기각 나오면 이제 요거 이제 주식 쫙 말아먹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쫙 말아먹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뭐 진보 보수 떠나서. 그리고 대한전선 그냥 무난한 가격 요 정도 딱 가운데, 박스권 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사우디 어디죠? 그 남아공 쪽에서 이렇게 확대 좀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같이 좀, 투자가 아니라 이게 좀 확대를 해본다.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걸 해보자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가에 전혀 상관없는 거고, 일단 LS 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튈 수는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요거 나와서 왜 나왔지 싶을 정도. 중간중간 한번 튀어주기 좋기 때문에 SM 쪽은 이렇게 툭툭 튀어줄 때마다 정리를 했다가 확실히 그 뉴스가 뜨면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는 뭐 딱히 할 건 없고, 한 여름 지나서 여기도 한알령 이슈 좀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겠다 정도 생각은 드네요. 한알령 이슈 약간 약간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한알령 이슈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죠? 중국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뭐 막판 올랐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주총했는데 열심히 하겠답니다. 예,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키스트 여기가 잘 팔았죠 그때. 요 정도면 조금 사도 되는 정도고요. 좀 더 빠져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또 다시 모아 가시면 됩니다. 모았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윙이푸드 드디어 이제 1,700원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쭉 올라가고 있죠. 툭툭툭. 뭐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약간은 느낌이 이제 좀 한번 2,000원 부근까지 가기 딱 좋은 시점이고요. 바로 안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툭툭툭툭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쪽 계좌는 사고팔고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30-40% 정도를 한쪽 계좌는. 제가 전에 그 정리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더 사야 되는데 많이는 못 샀죠. 여기서 사실 좀 그래서 조금씩 계속 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금지입니다. 1,500, 1,600까지만 사고 1,700에서 정리를 조금 해놓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내 윗골이라도 한번 나오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느낌상. 그래서 어디까지 들 거냐고 하면 1,800, 1,900 사이 정도가 가장 유력하고요. 운 좋으면 2,000 부근까지 VI 한번 터져주는 구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1,900 초반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가면 1,980 정도, 이 정도 예상하는데, 운 좋으면 2,000 초반까지도 찍어줄 수 있다. 아니면 뭐 상한가 뭐 그냥 나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바닥은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기간이면. 그리고 미국 나스닥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이번 주는, 저번 주, 이번 주는. 그래서 뭐 그걸 봤을 때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뭐 거의 1달러 수준이잖아요. 그죠? 부담 없다. 가격 면으로는, 단기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이제 좀 올랐다 좀 빠졌는데, 여기도 한한령 이슈 있으니까 5월달에 한 번 더 튈 거예요. 그때 봐서 여기도 이제 대선 구간 넘어가면 반응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정치권 그게 바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고려신형 정보는 여전히 매수. 지금 안 좋습니다. 연체율도 높고 여기 괜찮아요. 회사 그 내부적으로 뭐 PF에 얼마나 땡겨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만 아니면 여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 준다고 또 왔어요. 배당 잘 줘요. 배당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오비즈는 뭐 DLC 나올 때까지, 하지만 여기도 한한령 이슈로 한번 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부동산 쪽 최근에 그 태형건설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 정도인데, 그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뭐 좀 취소하긴 했지만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부양을 계속 하려고 해요. 세금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다른 쪽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라는 점. 역시 부동산 공화국이다라는 게 이제 한국에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터닉스, 여기는 뭐 별로 볼 거는 없습니다. 또 한번 튀었다가 내려갔다 할 텐데 당장은 올라갈 그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엘 패션, 여기도 2,000원 아래면 또 이제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사서 여기서 박스권 노려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저점, 정말 고점 이 정도 잡고 여기서 이 정도 박스권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평단 작업 지금부터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약간 경기가 좋지 않을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말고 조금씩만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그룹도 중국이 살아나야 의류 쪽 특히 그런 게 높기 때문에, 특히 여기 아이돌 이용해서 많이 하죠. 근데 아시아 쪽에 있을 텐데, 아시아 쪽 전체가 좋으려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뭐 관세 이거 하는 건데 생각만큼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거 하는 동안은 좀 별로 안 좋았다가 그 이후에 좀 튈 거니까. 그리고 주가를 계속 부양시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여기만 코엘은 버린 것 같고. 그리고 셀루메드는 이제 관리 종목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유동성 공급을 얼마 한다 그래가지고 하한가에서 좀 이렇게 올라온 건데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것 같고, 요 정도에서 이제 상패가 나올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툭툭 튀어주긴 좋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긴 할 겁니다. 올해 중으로. 네. 내년 상패 시즌 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 조금은 남겨놓겠죠. 왜냐면 또 그 태형건설처럼 잘 되면 튈 수 있으나, 하지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상패 냄새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60% 이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무기술 잠깐 올랐다 빠졌고, YTN 반도체도 가끔 튀어주고, 서울옥션도 뭐 STO 이슈, YG 플러스가 좀 막판에 좀 빠졌는데 여기 뭐 걱정할 거 없고, 그나마 YG 쪽은 그거였네요. YG 플러스는 아니고 그 홈플러스 투자했더라고요. 부산 쪽인 것 같던데 그런 게 있고, 여기는 회사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지만 그리고 이제 덱스터 막판에 좀 올랐는데 여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튈 거고요. 푸른기술이
대폭주들도 여기도 이제 대선 기간 때 한 번씩 움직일 거라서 잘 보시면 좋고요. 하이브는 뉴진스 이슈 있었죠. 그 인용됐던가 기각이던가 아무튼 뉴진스한테 불리하게 나왔고, 하나오션이나 여기는 이제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눌렀다가 갈 것 같은데, 여기다 더 누르면 양아치인데 하지만 공매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좀 약간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쪽 이런 데 괜찮고, KT는 신고가 찍어줬고요. SK스퀘어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SK텔레콤 좀 눌렸는데 또 뭐 배당 잘 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